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이고요. 비가 엄청나게 내렸고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이 지금 그렇다는데 날씨부터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2차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장마는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지역을 지나면서 물폭탄을 뿌리고 있는데요. 지난밤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내일까지 큰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우가, 또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그래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텐데요. 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에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많은 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북 북부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에는 100에서 20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에는 50에서 150mm가 예상됩니다. 또 서해안에는 강풍이 불고 있어서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은 25.5도, 강릉은 25.3도, 제주는 27.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28도, 강릉 30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의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중부지방 물폭탄입니다. 중부지방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내린 비가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정말 물폭탄이 쏟아진다라는 말이 방불케 할 정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시를 기해 대응 수위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고요.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려 발령했습니다. 또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포천 연평교와 광주 경안교 등의 홍수경보를 발령했고요. 여주 흥천교와 평택 동영교, 남양주 진광교 등의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어제 SNS를 통해서 실시간 침수 상황 전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서울 시내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나 비가 내렸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었을까요? 네, 저도 어제 SNS를 통해서요. 일반 시민들이 곳곳에 서울, 경기, 인천에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강남 일대는 물론이고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퇴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지하철역 침수는 물론이고요. 싱크홀까지 발생했는데요. 어제 서울 동작구에서는 불과 1시간 동안 141.5mm의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1942년 8월에 내린 기록을 80년 만에 넘어선 수치라고 하는데요.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오늘 오전 3시 기준 서울 407mm, 경기 강주 348mm, 광명 337mm, 광원 행성이 164mm 등입니다. 보통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장마철 평균 강수량이 350mm인 점을 감안해 보면 단 이틀 만에 한 달 동안 내릴 강수량을 넘어선 수치가 내렸으니 말 그대로 정말 물폭탄이 쏟아졌다라는 말이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34분 47초.
자, 이제 출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곳이 있어서요. 출근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도로 상황 꼭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서울시는 오늘 오전 4시 40분부터 간병북로 마포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우회하셔야겠고요. 앞서 오전 2시 45분부터 올림픽대교 염창 IC부터 국립현충원 구간도 전면 통제가 됐으니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성수 JC부터 군자교, 내부순환로 마장램프부터 성동 IC 구간 역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차량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오늘도 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이 중부지방에요. 많은 폭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최대 30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셔야겠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저지대의 경우에 침수와 하천 저수지의 범람 그리고 급류까지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제주 불법 체류 의외로 비상입니다. 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는데요.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 약 50여 명이 관광 도중에 행적을 감추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초에 이제 내국에 비해서 입국이 쉬운 제주도를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불법 체류로 의심을 하는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첫 번째 경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단체 의료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에 종적을 감춘 몽골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불법 취업을 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검거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4일에는 이 제주의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 취업 중이던 태국인 8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종적을 감춘 뒤에 불법 취업 상태에서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번 태국인 50여 명도 처음부터 이 불법 체류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고 이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 나흘 동안 방콕에서 제주도로 들어온 이 태국인들은 총 697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400명 정도는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주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고요. 안전하게 제주도로 들어온 인원이 총 280여 명입니다. 이 중에 5분의 1가량, 즉 55명의 태국인들이 단체 관광 중에 이탈을 해서 종적을 감추게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이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태국인 166명 중에 36명이 이탈을 했는데 이들의 소재가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제주가 국제 관광 도시여서 비자 없이 입국할 네. 수가 있잖아요. 이 점을 좀 악용해서 불법으로 뭔가 체류하기 위해 수단으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정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 허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도란 무엇인가 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국에서 출발 전에 현지에서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 제주는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 제도의 적용 지역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무비자 입국처럼 검증 절차 없이 외국인들을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부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통로로 제주가 악용되고 있음이 밝혀진 건데요. 때문에 현재 정부는 제주를 이 전자 여행허가 적용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불법 체류를 하고 숨어버리면 이 방역에 또 구멍이 뚫리게 될 텐데 네.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같은 경우에는요, 검거반을 편성해서 이 사라진 종적을 감춘 불법 체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 검거반이 해당 불법 체류자를 검거한 경우 강제로 이제 퇴거할 조치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하는 등 강력한 통고 조치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유류 할증료 1만 원대로 감소입니다.
국내 유류 할증료가요 1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9월 국내 할증료가 18,7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역대 최고치였던 8월의 유류 할증료 22,000원대에서 약 15%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니까 네. 항공권 가격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유류 할증료가 급등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치솟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기준 제주 왕복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는 5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달부터는 이 하락한 유류 할증료가 적용이 돼서요. 약 4만 원 중반대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네. 국내 유류 할증료는 그렇고 국제선은 어때요? 네, 국채선 유류 할증료는요 이번 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국내 유류 할증료가 하락되다 보니 아마 국제 유류 할증료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내 유류 할증료가 내려간 이유가요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을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유류 할증료를 결정짓는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 가격이 지난 6월 21일에는 배럴당 174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요. 같은 달 30일에는 약 15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유가 하락세에 향후 국내 항공권과 국제 항공권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항공사들이 최근 이 국제선 운항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국제 항공선 가격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유가, 뭐 곡물가, 그 외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물가들이 좀 제대로 좀 가격이 잡혔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관리들은 다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모든 질병을 다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어렵죠. 네. 아무래도 뭐 감기 같은 질병은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기만 해도 확 네.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뇨의학과의 감기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알아보려고요. 어떤 질병인지 닥터 하우스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보는 시간, 닥터하우스의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엄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광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방광염으로 많이 찾아오십니까? 방광염, 비뇨의학과의 감기. 굉장히 흔하다는 뜻입니다. 방광염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질환인가요? 방광염은 이제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번식을 하고 방광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배뇨장애. 요게 이제 방광염의 주 메커니즘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광염 혹시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사실 방광염에 걸려본 적은 없는데 이게 여자분들한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남성은 당연히 방광염보다는 방광 바로 앞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어서 전립선염으로 유발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네. 남성은 요도의 길이가 한 15에서 20cm 정도 되죠. 네. 여성은 요도의 길이가 한 3에서 5cm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광 내로 세균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한 이제 주 세균이 90% 정도가 네. 대장 안에 항문 주위에 있는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항문과 요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요도로 이렇게 세균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증상들이 또 있다? 방광염의 증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자주 마려운 것 같은 빈뇨. 네.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 그다음에 밤에도 계속 자다가 깨야 되는 야간뇨. 네. 더 심해지면은 이제 하복부, 네. 시골 부위 하복부 쪽에 또는 이제 회음부 위쪽으로 해서 방광 쪽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발열이나 오한 이런 전신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많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즉각적으로 병원에 와야 되는 방광염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혈뇨, 즉 방광 내벽이 무너지면서 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방광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방광암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냥 감기처럼 감기다 흔한 거다 하고 했는데 그게 암까지 간다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인 줄 알고 병원에 저희 병원 내원하셨다가 네. 방광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년에 한 2~3명 정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뇨가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 방광염으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비뇨기과로 오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방광염에서 방광암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방광염이 내버려 두면은 암이 방광암으로 진행되는 것이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 한두 번 급성 방광염이 바로 방광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에 3번 이상 자꾸 방광염이 재발한다거나 또는 이게 만성화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광암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실제 방광암의 유병률은 또 남성한테도 높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방광염은 아이러니합니다. 또 여성분이 높은데요? 네. 그러니까 방광암의 유병 인자 중에서 위험 요소 중에서 방광염은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광암의 원인은 뭡니까? 사실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바로 스모킹, 담배, 흡연입니다. 그래요? 흡연이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죠. 흡연은 뭐 모든 거에 암을 유발하는데 근데 연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폐로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소변을 만들 경우에 그게 방광에 자극을 줘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담배는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가 이제 페인트나 이런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는 직업 이런 분들이 되게 또 높아집니다.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요로감염 즉 방광염을 자꾸 재발화시키고 만성화시키면 방광암의 유병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방광염을 재발 안 되게끔 만성화 안 되게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방광염과 방광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비뇨기학과 Q&A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변 분이 그런 일이 생긴다. 네.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저는 기다리라고 안 할 텐데.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닙니까? 전 기다리라고 안 한다니까요. 병원 가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자연치유 그냥 0입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자연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기는 있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광염을 내버려 둘 경우에는 방광에만 염증을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이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서 신장에 염증을 유발해요. 신우신염. 그렇게 되면은 전신 감염을 유발을 해서 열이 난다거나 오한이나 옆구리 통증이나 더 심하면 폐혈증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광염은 방치를 하면 안 되고요. 반질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방광통증 증후군 그렇게 자꾸 재발됐을 때 만성화됐을 때 방광암까지 유병률을 높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논문상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일리가 있습니까? 회음부, 비뇨생식기의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게 좋겠는데 샤워보다 당연히 목욕탕에 있는 물이 깨끗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꽉 끼는 옷이 방광염을 유발할 것이냐 그 습기가 많이 차면서 서해부나 사타구니에 땀도 많이 차게 되면서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얘기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아래를 따뜻하게, 남자는 아래를 차갑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인 거죠? 따뜻하게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래서 차게 하는 건 안 좋은데 딱 하나 남성의 음란 부위는
차갑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중심 체온보다 1도에서 2도가 낮을 때 남성의 그 정자 생성 능력,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갑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방광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과민성 방광염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과민성 방광염 환자는 이제 급격하게 소변 참기가 어려운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케겔 운동을 하면 관략근이 강화가 되면서 증상을 조금 소실하거나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방광이 탈출했다거나 그다음에 자궁, 질 탈출, 그냥 직장 이런 탈출에 의해서 배뇨 장애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데는 케겔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정보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끝내면은 닥터하우스가 아니죠. 그래서 닥터하우스의 코너 속의 코너,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좀 앉아주세요. 다리를 이제 들어볼 겁니다. 자, 다리를 한번 펴보세요. 여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벌려보세요.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발바닥을 모아서 이렇게 붙여보시고 양쪽 무릎을 이렇게 나비처럼 쫙 펴보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모아주면서 허리도 같이 말아주세요. 목도 최대한 척추를 말아버린다는 느낌.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집에 보시면 이런 휴지 있죠? 돌머리 휴지. 요거를 하나 구비해 주세요.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요거를 앉는 자세에서 양측 무릎에 한번 이렇게 껴보십시오. 끼운 다음에 한번 편안하게 뒤로 한번 누워보세요. 허리 쪽에 주먹이 들어갈 수 있게 허리에 힘을 줘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휴지를 5번 쪼아볼게요. 네, 오늘은 닥터하우스 원포인트 레슨에서 골반 기저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방법, 그다음 운동법 잘 기억했다가 문제 없도록 꼭 명심하세요.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명심할 만한 아주 좋은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건강 정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함께 네. 했었는데요. 1년 만에 또 이렇게 뵈서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땡벌의 여왕벌 김효선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저희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또 더 좋아 보이세요. 맞아요. 건강해요. 아, 요즘 방송 활동이 뭐 강진 씨보다도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성기인가 봐요. 제2의 전성기. 갑자기 바빠졌어요. 네. 네, 근데 네. 뭐 많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의 강진 씨가 있는 건 다 그 내조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뭐 내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강진 씨 노래 잘하잖아요. 아이, 그렇죠. 뭐 저기 히트 할 만하니까 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지금도 네. 막 애정이 느껴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김효선 씨도 네. 계속 이제 가수로 활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는
듣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아기 낳는 거, 아기 둘 키우는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또 한 집에서 가수 둘이 활동한다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네, 여건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매니저를 자청해가지고 초창기 때 제가 이제 매니저를 했죠. 네. 내조의 여왕이시구나. 네, 매니저 그러면 그 앨범도 직접 이렇게 비디오를 그럼요. 찾아다니면서 라디오 출근했어요, 저요. 예전에는 CD를 직접 이렇게 맞아요. 피디 선생님한테 맞아요. 돌리고 얼굴 두 장 찍고 이랬거든요. 또 저 쌀쌀할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갖다 네. 또 맞아요. 주스 같은 거 갈아서 가져가고 잘 보이려고 네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계속 가수 활동 하고 싶으셨나 봐요. 얼마 전에 미니 앨범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노래를 진짜 하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지금 강진 씨도 요즘에 허참 씨 유작인데요. 아내는 지금이라는 노래를 뭐 한번 불러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도 자기 가사인 것 같대요. 강진 씨가. 그리고 가사 외울 필요도 없이 내 노래 같다고. 그래서 그 노래를 하는 즈음에 안치행 선생님께서 사무실에 한번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야 이거 노래 좀 해봐. 그래서 보니까 제목이 내가 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목 너무 좋은데요. 네, 중년이 부르면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그 중년들은 이제 아들 키우고 뭐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꽃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다 장미꽃인데.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좀 늦지막이라도 이게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가사라서 제가 노래를 하게 됐어요. 네. 제목만 들어도 울컥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꽃인 줄도 모르고. 네. 저 후배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지금 네가 꽃이야. 근데 20, 30대 때 저도 제가 꽃인 줄 몰랐거든요. 네. 네. 늘 사실 화양연화인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지난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장미꽃. 네. 아니 한번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청해 듣고 싶은데 너무 네. 아침이라 괜찮을까요? 네. 앞으로 모시고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인 줄도 모르고 너무 긴 세월 꽃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상이 온통 꽃인데 푸른 하늘만 올려다 보았습니다. 쓰레기 놓은 두렁을 마냥 지나쳐 왔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꽃을 품고서도 꽃을 찾았습니다. 꽃은 어김없이 어둠의 끝자락에 피어납니다. 가사가 건강하게 부르셔서. 내가 그쵸? 꽃인 줄도 모르고 네. 내가 가수인 줄도 모르고. 모르고 아니 30년 동안 정말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가수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후배들하고 경쟁하려고 이 CD를 낸 게 아니고 네. 저는 싱글로 처음 냈어요. 네. 30 몇 년 만에 지금 노래를 네.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에 남는 노래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녹음할 때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대에 설 때 네. 정말 30여 년 만에 가수로 돌아온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꿈인가 싶어요. 노래를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할 줄 몰랐고요.
감격스럽죠. 네. 네. 아, 보는데도 너무 좋아 보여요. 아직 네.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네. 이 노래 들으니까 울컥한 게 그냥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은 다 그래 내가 꽃이지 이렇게 네. 꽃이에요. 뒤돌아볼 것 같아요. 네. 한 번쯤은 생각하실 아니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시려면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강진 씨가 건강에 굉장히 진심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더 건강 챙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고민이 뭐냐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살이 찌면 빠지지 않고 요 며칠 전에 전 전라도 쪽으로 휴가를 갔다 왔어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다 맛있죠. 목포 가서 민어회 먹고 또 전라도 쪽에 운지리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게 먹고 홍어도 먹고 매력 한우도 먹고 이러니까 집에 오니까 살이 몇 킬로가 쪘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전라도는 진짜 길 가다가 아무 데나 네. 가도 굉장히 네,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여행 맞아요. 자주 다니는데 오. 이상하게 집에 있으면 하루에 한 2끼 정도 네. 간단하게 먹는데 여행 가면은 한 끼도 왜 그냥 이렇게 스쳐가기가 싫잖아요. 그럼요. 맛있는 걸 챙겨 먹다 보면 살이 3kg씩 훅훅 찌는데 네. 오늘 아, 그분 살.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나오셨군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부담스러워요? 살이? 살이 부담스럽죠. 저는 정말 버킷리스트예요. 다른 분들은 해외 여행이겠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지만 실천을 잘 못하고 있어요. 뭐 중년 여성뿐입니까? 중년 남성들의 단골 주제, 단골 소재가 이 살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로 중년 건강의 열쇠 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뭐 중년뿐만 아니라 저도 한 10kg 확 쪘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도 다이어트 열심히 했었고 주변에 보면 너도 나도 다이어트 한다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음식을 줄이시고 또 심지어는 굶기까지도 하는 건데요.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의 끝은요,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배우사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지만 쉽게 뭐 감량을 하는 거 정말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죠. 네,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늘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럼요. 뭐 다이어트는 365일 이런 말 하잖아요. 늘 꿈이 도전만 조금. 하죠. 네. 도전만 하고 결과는 늘 아쉬움 그 자체입니다. 이거 그래서 현대인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효선 씨도 다이어트를 그럼 평상시에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평상시 마음은 24시간 하고 있어요. 마음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공이 안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기 정말 어렵죠. 어렵고 다이어트를 해서 감량을 했다 하더라도요. 5년 동안 이 감량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평생 다이어트는 아주 어려운 숙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나이 들어서는요 정말 이상한 게 옛날보다 적게 먹거나 뭐 같은 양을 먹어도 네. 살이 쑥쑥 찌거든요. 그리고 진짜 빠지는 건 완전히 그 정체가 되는 상태인데 왜 도대체 나이 들면 이렇게 살이 찌는 겁니까? 그 이유가요, 40대 이상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심장이 뛰고 또 호흡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여러 가지 에너지의 활동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만큼이 체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비교해 보니까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평균적으로 체지방량이 한 20%에 불과했는데 30대가 되면 3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체지방까지 늘고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아니 진짜 저도 공감하는 게 솔직히 저도 평생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내가 뭐 굳이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미스코리아 나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이어트에 내가 집착을 하나. 아유 그냥 다이어트의 끈을 놓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나이 들어서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중년 건강의 열쇠가요, 이 적정한 체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 젊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열광을 하시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상당히 필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네.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래서 삶의 변곡점, 즉 건강 자체가 달라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년될수록 낙상 사고도 많아지고요.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니까 심장 부담도 생기게 되죠. 젊었을 때는 어떤 몸매라든지 또 미용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하면요. 나이가 드셔서는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젊었을 때는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남들이 멋진 내 모습을 보게끔. 근데 나이 들면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배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치료해야 될 질병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될 질환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비만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이라고 하니까 겁나네요. 네, 그래서 비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비만이 부른 질병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만성염증. 아니 염증은 상처가 왜 났을 때 이렇게 세균 감염되고 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염증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 외부의 염증이 바로 상처 나타났을 때 나타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비만이 되면요.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지방이 몸에 많아지거든요. 이것이 지방세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염증 물질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중년분들은 음식도 많이 드시죠. 체중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흡연 또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것도 독소와 같은 염증을 내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세포에 그러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염증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요. 네.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활성산소와 같은 나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지방세포에까지 변화를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방세포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는 체질분들이 네. 있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하셔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성염증이 면역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네, 비만인 사람일수록요,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요,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감염병에 더 노출이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할 때도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요, 입원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큰 원인으로 이 비만을 꼽았을 정도입니다. 네, 그냥 내가 살이 좀 쪘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 부른 질병 두 번째 먼저 보시면 혈관 질환. 비만, 혈관 질환, 당뇨는 하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요. 체중이 늘게 되면 몸속에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어나게 되면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췌장염이나 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팀하고요.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됐던 비만과 과체중 관련된 대상 인원 30만 2,296명을 대상으로 한 21개의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 결과에서 과체중인 사람들은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31%나 높았고요. 또 비만인 사람들은요, 심장혈관 자체의 발병 위험이 81%나 높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 자체가 높지 않은 사람인다 할지라도 과체중인 경우에는 심장병의 위험이 17%나 높았고 비만인 경우에는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즉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체중이 좀 높다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서. 근데 저 이제 다이어터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가장 방해꾼은 요요 현상. 그렇죠. 네. 3kg 그래 빠졌다가 맞아. 다시 또 5kg 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이런 요요 현상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어디선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요 현상은요, 물론 이제 비만에도 관련이 있지만 그 밖의 질병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요 현상처럼 이제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들었다가 또 체중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근육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심혈관계 질환, 비만과 연결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즉 이제 근육은 줄어들고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비만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또 무서운 거는요, 암 발병 요인도 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암까지. 그렇군요. 자, 이어서 비만이 부르는 질병 마지막 세 번째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암. 방금 암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암이네요. 무서워요. 나이 들면서 진짜 이 암은 걸리지 말아야 돼요. 아, 그럼요. 이 암을 그냥 콱 그냥.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데 그 암이 살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만 시에는요, 유방암이나 또 대장암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체중 감소 시에는 암 발생률이 20%나 더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빼야 되는 거 알겠어요. 네. 빼야 되는 시기도 알고 있고 뭐 다 알겠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을 거치면서 또 살이 한번 팍 불게 되고 그다음에 또 완경기라든가 갱년기 거치면서 살이 또 한번 팍 불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만 안 좋고 뭐 이런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암까지 지금 거론이 되니까 정말 여성으로서 예, 정말 저도 다이어트에 늘 집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경 이후에는 더욱더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적정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유방암과 대장암, 그러니까 아까 김재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완경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잘 유지를 해서 암에 대한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있다가 완경이 끝나고 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런 증상 자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완경 이후에는요, 어떤 적정 체중 자체를 유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으로 연구팀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하려면 뭐니 해도 평소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여선 씨는 생활 습관이 어떨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어떨까요? 잘하고 있습니까? 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강진 씨가 강제로 막 시킬 것 같아요. 맞아. 관리하게끔 말이죠. 네. 관리를 좀 하시나 궁금한데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니까 강진 안 씨는 되죠? 나무랄 게 없이 관리를 하시고 네. 저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살아요.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사실 그게 좋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아. 그렇죠. 근데 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또 많이 먹으면 또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도 제가 보면 절실해야 빼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절실함을 못 느껴가지고 어디 아파서 죽는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살이 쪄도 이렇게 어디 불편한 데가 아직은 없거든요. 오늘 들으셨잖아요 전문의들한테. 그래서 지금 질환. 그래서 행복한 아침을 제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네. 자, 궁금해집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를 지금 안 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오가 가까워지는 늦은 오전. 해가 중천에 뜬 지가 오래인데 이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주인공.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저한테는 이 시간이 일찍이에요. 여유 있게 하루 일과를 시작한 그녀의 정체. 수많은 히트곡들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트롯 디자매 출신 김효선 씨입니다. 현재는 트로트 가수 강진 씨 안내로 내주에 힘쓰고 있다는 그녀의 일상을 살펴봅니다. 아이고, 우리 강진 씨가 맨날 이거 하라고 시키는데 저희 힘들어갖고 잘 안 해요. 힘들어. 무릎도 안 좋고. 짧은 운동을 마친 그녀, 아침 식사 준비 한창인데요. 당근과 호박으로 만드는 그녀의 식사는? 이거는 이제 야채를 막 넣어가지고 카레가루 넣어서 카레 스프, 야채 넣어가지고 들은 풍어른 있어갖고 야채가 몸에 좋다 그러니까 아침이라도 이렇게 챙겨 먹어야죠. 네. 김효선표 카레 스프 레시피를 배워볼까요?
한입 고기로 쓸어낸 브로콜리와 당근, 한참 제철인 다르바까지 투하, 그리고 카레가루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간단하게 만든 카레 스프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려는 효선 씨. 그런데 말입니다. 식탁에 밥이 없어요? 밥이 탄수화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살이 좀 빠질까 싶어서 이렇게 또 먹고 있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는 효선 씨인데요. 어느덧 정오가 넘은 시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휴식 모드에 돌입한 효선 씨.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아이고 이제 배고프네. 식사가 부족했던 듯 금방 허기를 느끼는 효선 씨. 주방으로 향하더니 뭔가를 꺼냅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헐 각종 쿠키와 과자? 과자 좋아해요. 근데 강진 씨는 군것질을 안 해가지고 나한테 막 눈치를 많이 주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몰래 잘 먹어요. 식사 후 찾게 되는 달콤한 쿠키와 군것질거리. 그녀의 식습관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옛날 이렇게 희자매 활동하시고 할 때는 되게 날씬하시고 그랬어요. 아 그때는 20대인데 날씬하죠. 근데 이제 애 낳고 둘째 낳고 나서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고선 이렇게 그때부터 이게 항상 마음에 24시간 다이어트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과거 큰 키와 늘씬한 몸매 서구적인 외모로 문남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효선 씨. 하지만 그녀도 나이살은 이길 수 없었다네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 여기는 이제 이 자전거도 타고 여기도 쳐다보고 자전거 집에서 가끔 타요. 매일 타면 날씬해질 텐데 가끔 해가지고 문제예요.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시작한 그녀. 시작은 좋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급격히 느려진 속도. 굳게 먹은 마음과는 달리 20분도 타지 못한 채 자전거에서 내려오고 마는데요. 꾀를 부려가지고 조금 땀 날라 그러고 심장이 좀 터질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강진 씨가 놀리잖아요. 왜 적당히 하냐고. 적당히 하는 게 또 저한테 몸이 편하니까 살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흔한 중년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힘든 운동은 기피하는 효선 씨인데요. 늦은 오후 급하게 물건을 챙겨 외출을 하는 효선 씨. 그녀가 급히 향한 곳은 어딜까요? 안녕. 저희 가게예요. 효선 씨가 운영한다는 매장 내부. 넓은 홀도 있고 멋진 악기들도 보이고요. 휘황찬란한 조명과 음향기기까지. 여긴 제가 놀이터이면서 라이브 카페예요. 7080 라이브 하는 곳이에요. 희자매 활동을 마친 이후 음악이 그리워진 그녀. 이곳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즐기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나 신곡 좀 연습할게. 아, 예. 신곡을 연습을 해야지 무대 안 서니까 잊어버릴 것 같아. 그렇죠. 꽃인 줄도 모르고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다시 음악 활동을 시작한 효선 씨. 그녀의 신곡 잠시 감상해 볼까요? 나섰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별을 품고서 별을 찾았습니다. 끝자락에 반짝입니다. 효선 씨의 매혹적인 음색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데요. 어때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작사가 제 가사인 것 같아요.
제가 가수로서 그냥 긴 세월 보냈잖아요. 근데 늦음하게 또 이렇게 노래를 하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반짝인다고 해서 공감이 가가지고 이 노래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 펼쳐질 효선 씨의 음악 활동 여러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좀 약속 있어 잠깐 나갔다 올게. 안녕. 매장 영업을 잠시 미룬 채 어딘가로 향한 효선 씨. 어서 와. 너무너무 더워. 무슨 장 오늘 따뜻해. 엄청 덥지? 너무 따뜻해. 몇 시 차 타고 왔어? 9시 25분. 9시 25분. 지금 65년 친구, 65년. 예, 지금까지 늘 만나는 친구. 이 친구요. 어릴 때 날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날씬했었다.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어붓한 저녁 식사. 오늘의 메뉴는 매콤달콤한 아구찜과 밥도둑 간장게장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데 저녁은 좀 거하게 먹어요. 그리고 또 야식도 많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음악 활동과 매장 운영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효선 씨. 바쁜 탓에 식사를 제때 챙길 수가 없다는데요. 자, 밥 다 먹었지. 우리가 맛있게 잘 먹었지. 내가 요즘에 먹는 게 있어. 며칠 됐는데 너네들한테 내가 평생 다이어트에 힘쓴 그녀가 식사 후 꼭 챙기는 것이 있답니다. 이거는 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꾸준히 챙겨 먹는 거예요. 효선 씨가 식사 후 꼭 챙긴다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는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싶은 그녀의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김효선 씨의 생활 습관을 봤습니다. 예, 11시 반 늦게 일어나고 운동 별로 안 하고 비스켓 뭐 믹스 커피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 비결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그죠?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생활 패턴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바로 우리가 최고의 건강 비법 들어가죠. 배어장 선생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최고의 건강 비법은 바로 뱃살 빠지는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김효선 씨 장애인 아나운서 저하고 나와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이게 호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숨만 잘 쉬어도 있죠. 다이어트가 네.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호흡을 하실 때요. 배를 안쪽으로 쭉 당겨주시면서 호흡을 하시는 건데요. 평상시 조금 가만히 서 계실 때 허리를 펴시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한번 붙여보세요. 앞으로 좀 벌리셔도 됩니다. 네. 무릎도 한번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엉덩이를 꽉 조여주세요. 그럼 허리가 바로 서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호흡을 편안하게 가슴으로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쉬시고요. 그럼 배를 안쪽으로 쭉 당겨주시는데 그냥 당기시기 좀 힘드시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요. 배꼽 위쪽으로 안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서 배를 안쪽으로 위쪽으로 당겨주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호흡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요것을 한 30초 정도 유지를 해보시는 건데요. 30초 하기 상당히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오늘은 한 10초 정도만 한번 해보실 겁니다. 선생님 자꾸 숨을 참게 돼요. 안 배를 돼요. 당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배를 당기면서 복식 호흡이 아니고 가슴으로 숨을 쉬어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호흡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배를 당기는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호흡은 위에 패자자로 중심으로 쉬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래로 좀 당겨주시는 건데요. 손가락을 눌러서 더 안쪽으로 좀 당겨보시면서 한 10초간 해보겠습니다. 네. 배를 당겨주셔도 돼요. 10, 9, 8, 7, 이러시 허리 조금 더 펴주시고요. 허리 좀 펴고. 네, 7, 6, 5, 4, 3, 2, 1 됐습니다. 어떠세요? 살이 찌나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배에 힘 많이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배에 힘을 두시면서 아예 복부 자체로 숨을 쉬시겠다면 통증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지 마시고요. 안쪽으로 좀 당겨주시면서 가슴으로 쉬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머리를 당겨주시고 허리를 펴시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시니까 자세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하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선생님? 일단 복부 근육이 힘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복부 주변에 있는 지방량
지방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근육량을 좀 지방량을 좀 줄여주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허리 세우고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호흡이 호흡을 이렇게 이용해서 중요합니다. 네. 배 근육을 만들어서 배 지방을 태운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운동을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봐야죠. 아, 요거 운동 잠깐 하고 또 뭔가 먹을 거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뭔가 음식을 좀 제한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중에서 네. 대표적으로 왜 탄수화물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탄수화물 양을 줄이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탄수화물을 적게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당근 김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저 깜짝 놀란 게 당근이 정말 많아요. 네, 이게 그렇죠. 주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김밥에. 네, 밥이랑 뭐 거의 동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예, 당근이 주인공이 되는 김밥입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재료 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재료를 소개해드리자면은요. 아까 당근 말씀드렸잖아요. 듬뿍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속 재료는 단무지하고 달걀을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밥 양은 당근이랑 거의 동량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참기름이랑 통깨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제가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당근은 채 썰어서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해가지고요. 기름을 두른 팬에 볶아주세요. 네. 기름을 두르게 되면은 또 베타카로틴의 또 흡수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밥은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약간 되직하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또 달걀은 달걀말이 하듯이 부쳐내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은 속재료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네. 보기에도 너무 예쁜데 네. 당근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나요? 어떤가요? 그럼요. 흔히 우리가 채소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당근은 대표적으로 칼로리가 낮은 채소이기도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포만감도 많이 주죠. 100g 기준으로 보면은 약 34kcal밖에 안 됩니다. 네. 이 과일 중에 굉장히 칼로리 낮은 게 또 유명한 게 딸기가 있는데요. 딸기하고 아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진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당근의 주황색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이것이 항암 작용과 항산화 또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요, 활성산소로 인한 체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주고요. 또 발암물질이라든지 독성 물질을 무력화해서요,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된 속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밥을 지어놨는데 밥에도 참기름이랑 제가 통깨 그리고 소금 살짝 넣어가지고 미리 섞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할 때 밥을 깔아주시는데 이때 밥의 양은 좀 최소한으로 얇게 깔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평소 집에서 만들 때보다 지금 봐도 꽉 차지 않은 느낌이죠. 밥의 양이.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미는 것보다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벌려가면서 해주시면은요, 얇게 깔 때 훨씬 더 쉽게 밥을 이렇게 얇게 펴주실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김밥 싸 먹으면요 밥을 더 먹어요. 맞아요. 계속 들어가요. 그렇죠. 김밥 뭐 2-3줄 드시면은 밥 2공기는 순식간에 드시는 게 되는데 네. 자, 이렇게 얇게 말아주시면 밥의 양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당근을 넣어보겠습니다. 당근을, 제가 볼 땐 당근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당근을 이렇게 듬뿍. 당근을 볶아주면 굉장히 단맛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근에 약간 비릿한 향 같은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볶아주게 되면 이제 그런 향도 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아주시는데 이때 이제 3분의 1 정도 앞쪽에 끌어당겨서 말아주시면은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건 당근밥이네. 정말 간단하죠. 당근이 엄청 당근 들어갔어. 김밥. 아, 근데 제주 당근 진짜 맛있더라. 부자 당근. 네. 그냥 부자 살거든요. 정말 크고 달고. 그 당근 주스가 나는 뭐 설탕 넣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해도 정말 달아요. 지금 이 김밥 안에 제가 보면요.
밥 양보다 진짜 당근이 훨씬 많아서 당근이 가득 차 있어요. 와. 아이들 당근 잘 안 먹거든요. 안 이렇게 먹죠? 해주면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근을 볶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 자체가 사라져서 먹기도 훨씬 좋고요. 맛있겠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김밥 좋은데. 간단하게 또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김밥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영양 밸런스로 따져도 굉장히 아주 균형이 잡힌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소풍날 아침에 어머니가 김밥 싸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꼬투마리 막 먹고 네. 하잖아요. 그 정도면 저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기호에 따라서 참기름 뭐 살짝 발라주셔도 되는데 제가 밥에 섞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했고요. 네. 여기에 장식을 위해서 통깨까지 뿌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또 많이 주세요. 저희는 못 먹고, 네. 저는 못 먹어요. 당근 김밥입니다. 아니 당근이 드셔보시죠. 저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저는 이 왜 시간에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8시 반이 정도 됐는데 네. 아마 놀랄 거예요. 위가. 11시 정도에서 뭐 뭔가 들어오는데. 간단하게 먹는데 이거를 저는 탄수화물을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원래 밥을 좋아하는데 네. 조금 들어있어요. 이건 당근이 많아서 부담이 드셔보세요. 없죠. 제가 먹겠습니다. 네. 소화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왜 아니겠어. 다이어트 당근 김밥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세 번째 비법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세 번째 비법은 김효선 씨가 아까 드신 거예요, 영상에서. 네. 영상에 저희가 봤잖아요. 뭐예요? 비밀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저한테만 좀 제가 말씀해 아니 주세요. 제가 네. 살 때문에 고민을 항상 하니까 얼마 전에 지인이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관절에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네네. 그래서 저도 관절이 좀 안 좋으려 그래가지고 하도 높은 거 신고 춤추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래서 뭐냐고요? 이거요? 네. 시서스라고. 네, 시서스. 네. 선인장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건데 왜 드시는 거예요? 살 빼려고 먹죠. 네. 시서스 어떤 식물인지 보다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서스는요,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열대 아시아 지역에요. 포도과에 생기는 포도과의 덩굴 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도의 고대 의학서적인 아유르베다에는요, 약용식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국의 영국의 기준청, 식품표준청이라든지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요. 체중 조절을 도와주는 식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서스 추출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을 받았죠. 저 김효선 씨 앞에 그 네. 가루가 있는데 미숫가루 같이 생겼는데 저게 시서스 가루인 거죠? 가루인 거죠? 네, 저게 살 네. 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한번 펴를 살펴보시기 바라는데요. 시서스는 이제 지방 청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빼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체지방 부분이잖아요. 시서스를 8주간 섭취하자 체지방도 7.9%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또 7.4kg의 체중 감량에 이어서 허리와 엉덩이 둘레도 약 8.6cm가량 줄여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시서스 드시는 분들 보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요. 시서스 추출물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시면은 이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뇌하수체에서의 렙틴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작용 중에 특히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잘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네. 진짜 연구 결과 맞죠? 맞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요, 시서스를 섭취한 과체중 또 비만인의 렙틴 호르몬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8주간 약 2달 정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를 했더니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저항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하면서 최고의 적은 식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같은 양을 먹어도 이 포만감이 뭐 한 30%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서스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의 합성을 촉진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아디포넥틴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세포에서 지방산의 산화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근육세포로는
포도당이 잘 유입되게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에서의 지방 합성도 억제해주죠. 또한 비만주의에서요, 시서스 추출물을 투여한 뒤 체지방량을 확인한 결과 체중 감소가 약 40% 됐고요. 또 지방 조직 무게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서스 추출물이 지방 합성을 하는 단백질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년 여성 다이어트에 시서스가 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시서스가 중년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다양한 비만 합병증을 예방하고요,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합병증이 바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입니다. 자, 시서스 차가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맞춰볼까요? 네. 원샷. 아니, 마시기 괜찮아요. 네, 향이 좋은데요. 구수하잖아요. 구수해요. 네네. 마시기 참 얼마든지 좋아요. 먹을 수 네. 있는데. 네, 구수하고. 네, 꾸준히 마시기도 어렵지 그리고- 않은 그 구수한 맛이 납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시서스를 꾸준히 먹으면 지방분해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데 배우 선생님 예. 연구했던 결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약 2달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를 했더니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뿐만 아니라 또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역시 증가를 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하는 역시 증가했는데 이제 섭취하지 않은 군과 대조군과의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아디포넥틴 같은 경우 지방분해 호르몬이잖아요. 이것이 대조군에 비해서 약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저 같은 다이어터들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고마운 존재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식욕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시서스 속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이 퀘르세틴 그리고 이소람네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퀘르세틴. 네. 이소람네틴. 그리고 이소람네틴이요.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이 퀘르세틴, 이소람네틴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똑똑한 역할을 하는데요. 퀘르세틴은 혈압을 강화시켜주는 데도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리파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퀘르세틴이 리파아제를 활성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지방 분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지방의 흡수는 방해하고 오히려 배출을 잘 시켜줄 수 있게 돕는데요. 보통 퀘르세틴이 양파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서스에는 양파의 약 60배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소람네틴도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소람네틴은 레드와인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레드와인과 비교했을 때 1850배나 이 시서스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850배. 근데 진짜 네. 안 드셨던 분들은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시서스 효능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우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담긴 그릇을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쪽에만 시서스를 섞고요. 다른 쪽에는 섞지 않은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참을 수 없는 유혹, 역시 빵을 넣고 2시간쯤 뒀더니 자, 한번 보실까요? 결과를. 한쪽은 거의 다 녹아가지고요. 흡수가 된 반면 시서스를 넣은 것은 거의 변화가 없죠. 진짜, 아, 진짜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다르죠. 먹는 거 보니까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신기한데요? 아니 저렇게 실험으로 나오니까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말이죠. 네. 근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 없습니까? 네, 뭐든 이제 과하면 안 좋겠죠. 과하게 섭취하실 경우에는요,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설사 또는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하루 권장량 300mg을 지켜서 드셔주시기 바라고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공식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나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의가 필요할 거고요. 뭐 특이 체질이라든지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서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저 살에 대해서 오늘 그 살이 좋다 이게 아니면 이제 빼자 이거였는데 이 조언을 한 가지씩만 더 해주신다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제 김수선 씨 뵈면서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아주 건강의 최고의 비법이 아닌가 싶었고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이 김밥처럼 우리가 채소를 좀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언 하나 할게요. 네. 예인 씨 긴장해 나같이 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라. 긴장을 늦추지 마라.
네. 긴장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언이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셔서 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커피 믹스라든지 과자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모르면서 먹는 그런 열량이 높은 음식들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식은 좀 줄이고요. 또 그 대신 뭐 건강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다면 또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효선 씨는 어땠어요? 오늘 좀 도움을 너무 받았... 좋았어요. 노래도 했고요. 또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이 시서스를 좀 제가 좀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안 먹는다는 것 때문에 먹다 중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이어트를 성공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말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려면 미리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도 연계망이 제대로 돼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